저는 법무법인 BHSN의 김혜영 변호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법관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어요. 법대를 목표로 해보자. 근데 아니면 말고 약간 요 정도 생각이었고 확고한 꿈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심각한 식중독에 걸렸어요. 시험 기간에 그러다 보니까 내신을 망친 거잖아요. 대원외고를 나왔는데 시험을 조금 망치면 몇백 등이 막 오가고 그러거든요. 서울대에서 외고 출신들이 어문계열로 가면은 비교 내신을 주는 제도가 잠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어문계열로 진로를 바꾸면서 이왕이면은 교사 자격증도 나오는 영어교육과를 가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1995년도에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입학했습니다. 1, 2학년 때는 진짜 신나게 놀았어요. 그 동아리 풍물패 활동도 재밌게 했었고 학회 활동도 하고 농활도 하고 연애도 하고 이렇게 재밌게 지냈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는 교생 참관을 가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시는가 지켜봤고 4학년 때는 교생 실습을 가서 제가 직접 수업도 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랑 지내는 게 되게 재밌긴 했지만 아이들 앞에 서는 거에 대한 압박감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으로 다른 진로를 더 깊이 고민을 하게 됐고요.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고 이런 거는 좀 익숙했기 때문에 고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00년도 1차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한 거고요. 다음에 2차가 바로 00년도 6월쯤에 있어요. 그건 불합격했고요. 그 다음 년도 이제 2차를 열심히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불합격했습니다. 좌절이 됐어요. 일단 처음으로 뭔가 큰 실패를 겪었고 공부도 그렇고 과연 취업을 제대로 해서 한 사람 역할을 하고 살 수 있을까, 막 부모님한테 짐만 되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좀 걱정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우울증도 왔었던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일단 대학을 졸업을 하자 이래서 학교에 다시 복학을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친구가 입시 학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그 원장님께서 저를 되게 좋게 보셔서 우리 학원에서 일을 해보지 않겠냐, 책을 맡기고 싶다고 하셨어요. SAT 미국 대학 입학 교재를 맡기고 싶다고 하셨는데 1년 동안 거기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고시 공부했던 아쉬움이 남았었거든요. 1차까지는 그래도 합격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2003년에 다시 신림동으로 돌아갔습니다.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이제 1차 시험에 다시 바로 합격을 했어요. 4개월 후에는 2차를 또 불합격하고 그 다음에 있는 2차 시험을 또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막막하고 정말 너무 좌절이 되고 그래도 공부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공부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끝이 없는 바다에서 헤엄을 치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또 1차 시험은 객관식이어서 그런지 좀 감이 있었는데 2차 시험은 범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허우적거렸던 것 같아요. 제가 직장 생활 1년 동안 하면서 모아놓은 돈이 다 떨어졌어요. 제가 모은 돈으로 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이랑 상의를 했는데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1차 시험 붙으면 고하고 1차 시험 떨어지면 스탑하자 이런 마음으로 1차 시험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격을 해버렸죠. 그 전에 2차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우적거리는 그 상태 그대로 5번째 2차 시험을 4개월 만에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여전히 헤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불합격했고요. 제가 봤던 책을 계속 붙잡고 그 책으로 양을 줄여나갔어야 하는데 조급한 마음이 드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자꾸 일을 벌이면서 오히려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차라리 하루에 2시간을 자고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가 쫙쫙 흡수되고 내가 성장하고 있고 이거 붙는다 이러면 안 힘들거든요. 공부하는 외형을 갖고 있더라도 마음속이 그러면은 몸이 힘든 거랑 비교할 수 없이 힘든 것 같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 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걸로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맏딸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 대한 장녀로서의 마음이 되게 컸어요. 부모님이 열심히 이제 일을 하셔갖고 뒷바라지를 해주니까 그게 더더욱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더 조급하게 했고 조급하니까 오히려 일을 망쳤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정말 다들 자리를 잡고 너무 멋있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대학 졸업장만 있을 뿐 비교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다행히 저는 그렇게 막 비교를 하면서 자괴감에 빠지고 성격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저렇구나, 나도 열심히 하자, 나도 빨리 자리를 잡고 싶다 이런 마음은 있었지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은 다행히 없었고 그래 나도 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허우적거리고 있긴 했죠.
마지막 2차 시험에서 열심히 답안지를 썼어요. 약간의 희망은 갖고 있었지만 안 될 가능성도 되게 많은 것 같고 도서관에서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이름이 없었고 굉장히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1차를 다시 계속 해야 되나? 취업을 하기에는 좀 늦은 나이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정말 눈앞이 좀 캄캄했습니다. 한두 달 앞에 1차 시험이 기다리고 있고 그동안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또 고스톱을 결정하자. 일단 1차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1차 시험을 봤는데 그 애는 처음으로 1차 시험까지 불합격을 했고 그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만둬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34살이 되어 있었고 부모님도 저를 계속 지지해 주시고 격려를 해주셨지만 주변에 자랑거리도 못 되는 거고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이 너무너무 컸던 것 같아요. 미국의 유학원에서 일하던 친구가 내가 수속을 해줄 테니까 연수 가서 기분 전환 좀 하고 와라. 그래야지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줘서 미국으로 갔고요. 3개월 과정으로 갔다가 조금 길어져서 10개월 정도 TESOL 과정을 하고 리걸 잉글리시라는 법 영어 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일반 대기업에 가기는 힘들 것 같다. 전공을 살려서 선생님이 되거나 사교육에 가서 강사가 되어보자. 어렸을 때는 아이들 앞에 서는 게 조금 무서웠지만 지금은 좀 연륜도 있으니까 그리고 뭐든지 해야 되니까요. 무서운 거 따질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빨리 취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신길동에 있는 대형 고등학교라는 그 학교에서 이제 기간제 생활을 시작을 했고 연륜이 있다 보니까 여유가 생겼는지 너무 교사 생활이 즐거웠습니다. 임용고사를 볼까 계속 고민을 했고 그때 저희 가세가 좀 기울었기 때문에 저는 돈을 벌었어야 됐어요. 임고를 보는 것보다는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고민을 하던 차에 대학교 선배님께서 재수학원에 와서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해주셨고 재수학원 강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스카이 에듀 재수종합학원에 영어 강사로 이제 취업을 했고요. 첫 1년은 정말 적응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강의 평가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특히 든 생각은 이렇게 아이들한테 중요한 시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는 선생님이 되진 않아야겠다라는 생각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뭐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렇게 자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매년 좀 발전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보람 있고 즐거웠습니다. 경제적인 보상도 괜찮았고 수능 끝나고 나서는 휴가도 가질 수 있었거든요. 모두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저는 항상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뭐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만난 분들도 있었는데 다 좀 인연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까지 가지 못했고 이제 40대가 되었죠. 어느 해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로 바뀐 거예요. 영어 강사들이 해고를 당하거나 이제 인원 감축이 들어가고 아이들도 수업에서 예전처럼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고 보람을 덜 느끼고 고용 불안정도 느끼고 하면서 새로운 직업을 다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학원에 오게 된 것이 처음부터 정말 학원 강사로 성공해야지 이런 것이었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좀 생계 때문에 직업을 가져야 되니까 왔었고 꼭 학원 강사를 고수해야겠다는 생각은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나이도 벌써 40대 중반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직업을 가지려면 전문직이 아니면 또 금방 은퇴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전문직을 해야겠다. 한의사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애들이 공부하다 버린 정석책을 주어서 틈틈이 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같이 고시 공부했던 동생이 변호사 시험 합격했다고 밥을 사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한의대 가려고 수학 풀다가 오늘 나왔어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를 했더니 누나 로스쿨을 가시지 왜 한의대는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로스쿨을 가라는 거예요. 40대는 못 가는 줄로 잘못 알고 있었거든요. 서울에 있는 학교는 가기 어렵지만 지방학교는 40대도 뽑아준다. 아 내가 다시 변호사가 될 수 있구나. 이런 희망이 비치니까 진짜 희망이 햇살처럼 이렇게 오는 느낌이랄까? 너무나 기뻤습니다. 가족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 갈 수 있으면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재수학원에서 담임을 맡고 있었고 1년 쭉 끌고 가야 되고 그만두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일이랑 이제 병행하면서 틈틈이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로스쿨 입시에 필요한 리트라는 시험은 공부량이 시간에 비례해서 쌓여서 점수가 올라가는 성격의 시험이 아니고 순발력 테스트, IQ 테스트, 평소 독해력 테스트 약간 이런 성격이에요. 온라인에서 기출문제 다운로드 받았고 쉬는 시간, 퇴근 시간, 주말
틈틈이 계속 리트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7월에 있는 리트 시험에 응시를 하고 115점 정도를 점수를 받았고 7월에 리트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토익 준비를 했는데 960점인가? 뭐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더 욕심내지 말고 면접 준비, 자소서를 이제 빨리 쓰자 준비를 계속 했습니다. 제가 처음 알아본 거는 나이 많은 사람들을 뽑아주는 학교들이었어요. 전북대학교 전주에 살아보고 싶어서 부산에 살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근데 부산대 가기는 리트 점수가 충분하지가 않아서 동아대학교 이렇게 두 군데를 지원을 했습니다. 저랑 같이 고시 공부하다가 로스쿨 늦게 가서 변호사 되신 분들이 좀 계셔서 자소서를 어떤 관점에서 써야 되는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첨삭을 열심히 잘 받았었고요. 이제 학원에 다닐 시간은 없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면접 스터디를 짜서 준비를 했고요. 매주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면접위원들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습을 해보고 피드백을 받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전북대 로스쿨과 동아대 로스쿨에 각 지원을 했고요. 두 학교로부터 서류 합격을 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합격했다는 소식 듣고 굉장히 기뻤죠. 변호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문에 성큼 다가간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후회가 남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자 끝까지 열심히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전북대에 저는 조금 더 마음이 간 상태였고요. 그래서 전북대 면접을 더 열심히 준비를 했고 기출도 이제 열심히 꼼꼼히 봤었는데요. 정시 확대에 관한 문제였어요. 입시학원 강사였고 로스쿨 면접과 상관없이 이미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고 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면접관이신 교수님께서 나올 걸 마치 예상하고 하는 것처럼 대답을 잘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북대 면접을 보고 나오는데 노란 은행잎이 나부끼고 있었는데 슬로우 모션처럼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나고 이 학교에 곧 입학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일은 안절부절을 못하겠더라고요. 계속 노트북을 켜놓고 들락날락하고 새로 고침을 계속하면서 발표를 기다렸는데요. 어느 순간 합격했다는 게 딱 뜨는 거예요. 정말로 너무너무 기뻤어요. 저는 제가 그럴 줄 몰랐는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입학을 45살에 하게 되는 거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기업에서는 중견의 위치를 차지하고 이미 안정되어 있을 시점에 학생으로 시작을 하는 거였잖아요. 특히 3년 동안은 경제활동을 못하고 돈을 쓰기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면 또 굉장히 난감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설레임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정말로 열심히 하자, 나한테 정말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10년간 보냈던 시간을 다시 한번 꽃피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기쁨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벅찼습니다. 재수학원에서 3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서 모아둔 돈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학비나 생활비 정도 충당할 정도? 그 정도는 이제 가지고 있어서 그 점에서 아주 불안하진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너무너무 기뻐하셨고요. 정말 축하를 해주셨어요. 너는 정말 잘할 수 있다. 살아온 걸 보면은 뭐든지 해낼 사람이다. 이러면서 격려를 해주셨고 더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줌 수업을 통해서 공부를 시작했고 학원에서 있는 강사들의 강의를 추가로 들었고 수업 위주의 공부가 돼야지 학문을 해서는 안 된다. 예전에 제가 그런 공부를 하다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양을 늘리지 않고 양을 줄여서 저만의 커리큘럼을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아침 8시 반까지 나와서 인증을 하는 스터디를 만들었고 변호사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를 했죠. 집에 가는 시간은 거의 1시 정도에 집에 갔던 것 같아요. 토요일까지 거의 똑같이 유지를 했습니다. 일요일에는 좀 늦잠을 잤고요. 늦어도 7시 정도에는 다시 도서관에 가서 다음 주 시작할 워밍업을 꼭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이 정도를 쉬고 나머지는 매일 똑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제가 3학년 때는 순공 시간을 10시간, 11시간 3학년 2학기 때는 거의 12시간, 많이 찍은 날은 13시간까지 찍을 정도로 좀 독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책 회독수는 첫 회독이 오래 걸리지 점점 회독수가 들어갈수록 빨리빨리 볼 수가 있거든요. 민법은 10번 정도 본 것 같고 거의 모든 과목을 좀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하면은 이미 48살이 돼버리는데 만약에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 그동안 벌어놓은 것도 다 까먹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정말로 꼭 열심히 공부해서 꼭 붙어야 된다. 48에 너무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게 되게 큰 동력으로 또 작용을 했었어요. 로스쿨 다니는 기간 내내 굉장히 행복했어요. 하루 루틴을 보면은
대학의 낭만 같은 거 전혀 없는 생활이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었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3년을 지냈습니다. 변호사 시험을 보는 첫날은 이 상태로 변호사 시험을 봐도 되나 싶을 만큼 완벽하게 나는 준비가 됐어, 이런 사람은 전국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기분으로 시험장에 들어갔고요. 이틀 시험을 보고 중간에 하루 쉬고 또 이틀 시험을 보고 이렇게 나흘 동안 봅니다. 마지막 날 시험을 마치고 나왔는데 해가 져서 깜깜하게 있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진짜 어리둥절한 상태로 시험을 마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 시험 발표를 저녁 6시쯤 한다고 공고가 떠 있거든요. 계속 새롭지만하면서 기다렸고 어느 순간 발표가 딱 떴고 제 이름을 발견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진짜로 꿈을 꾸는 기분이었어요. 눈물이 막 흘렀습니다. 아, 뭔가 해냈다, 그런 기쁨. 변호사가 진짜 됐구나, 이런 기쁨. 떨어졌을 때 새로 다시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걸 안 해도 된다는 기쁨. 부모님한테 그래도 효도를 했다는 기쁨. 이런 여러 가지 정말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저희 아빠께서 제가 많은 실패를 겪고 그랬지만 한 번도 저한테 실망한다는 그런 내색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사법시험을 떨어지고 사교육시장에 가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면서 제가 자리를 잡아가는 것도 굉장히 대견하게 생각하셨고, 로스쿨에 가고 또 변호사 시험까지 합격을 하니까 저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셨다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는 정말 잘 될 거다, 이런 안도감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옛날에 이렇게 했으면 그때 붙었을 텐데 이런 생각 진짜로 많이 했어요. 너무 조급해서 책상 앞에만 주구장창 앉아 있었는데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체력 관리도 하고 공부 방법 면에서는 양을 늘리지 말고 한 번 잡은 수험서로 끝까지 가는 거, 그렇게 했으면 옛날에 잘 됐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변호사 시험에서 결과가 좋았던 것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진짜로 늘리지 않았어요. 로스쿨에 45살에 입학을 하게 된 것은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게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강사로서도 기반을 많이 잡아가고 있었고, 학원을 뭐 제가 새로 낸다던가 그쪽에서 더 이제 확장을 시킬 수도 있었는데, 다른 분야, 특히 전문직으로 가는 분야, 이루지 못했던 꿈 여러 가지, 그리고 좀 더 뭔가 보람 있는 일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아이들을 조금 더 좋은 학교 보내는 것도 보람이 있겠지만 공경에 빠진 한 사람의 인생을 크게 도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시작을 했고요. 제가 로스쿨에 간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진짜로 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지금 갈 생각을 하냐, 그래도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거 다 버리고 갈 거냐, 혹시 안 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할까 말까 고민이 될 때는 하자, 이런 식으로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했을 때 제가 그렇게 후회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설사 그거를 성취를 못했다 하더라도요. 또 하나는 저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좌절도 많이 했지만 좌절한 가운데서도 애를 쓰고 애를 써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나는 가서도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23년도 5월 초에 법무법인 더펌이라는 곳에 취업을 했고요.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근무를 한 후에 현재는 법무법인 BHSN이라는 곳에 취업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를 만나는 거는 평생에 뭐 한 번일 수도 있는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좌우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의뢰인이 설사 알아주지 않으시더라도 내 양심상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나는 그분을 위해서 그때 정말 최선을 다했어, 스스로 부끄럽지 않도록 매 순간 매 의뢰인을 대하자, 이렇게 다짐한 게 있었기 때문에 밤샘도 많이 하고 새벽 4시까지 일을 하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각자 자신만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요가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여행을 조금씩 간다던가, 각자만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지 않으면 그 균형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대학교 초반까지만 해도 큰 좌절이 없었고, 항상 공부도 잘했고, 선생님들이 예뻐해 주셨고, 부모님들도 항상 믿어주시고, 친구들도 많고 평탄하고 밝은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고시 공부도 떨어졌고
아주 오래 사귀었던 사람이랑 아픈 이별도 해보고 저희 부모님 사업이 무너지는 바람에 정말 가난해보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너무나 힘들어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 오래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런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그런 시간이 저한테 진짜 약이었구나. 이런 순간들을 내가 몰랐더라면 어떤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을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난해서 돈이 없다는 게 어떤 건지도 경험을 해봤고, 사람을 잃는다는 게 어떤 건지도 경험을 해보고, 꿈을 잃는다는 게 어떤 건지도 경험을 해보고, 의뢰인들의 좌절과 힘든 마음을 100%는 아니라도 조금 더 공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세상을 보는 시야도 정말로 많이 달라졌고요. 성공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다채롭고 지금 당장은 부정적인 사건인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이게 키우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많이 알게 됐고요. 제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고 살아도 되게 행복할 것 같다. 지금 드는 생각은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인생은 되게 공평한 것이고, 어떤 시련이 왔을 때 망가지기보다는 이거는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시련이 오더라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